안녕하세요.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의 경제가 이상한 구조를 하고 있죠.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에서 유동자금이 많아지고, 그러니까 자금은 상층에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동산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하는 그런 자금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고, 그 대신에 이제 서민층은 직장을 잃고, 그래서 굉장히 빈부 차이가 커질 거라는 것이 그 결과물입니다.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런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한국은 드물죠. 물론 외국도 드물겠지만 한국도 드물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그런 정치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단지 그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이 얘기를 했는데요. 주식과 같이 고위공직자는 이 부동산을 백지 신탁해야 된다. 그래서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그 처분을 어떻게 하라,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고, 왜냐하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제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정선을 정해주고 그만큼은 투자할 수 있다든지, 또 부동산도 자기가 사는 집 한 채 정도는 용인을 해야죠. 근데 이제 한국은 정말 지나치게 그 다주택자가 많아졌잖아요. 그 문제를 이제 만약에 시장에 많이 내놓으면 그만큼 매물이 많아지고, 그러면 아무래도 그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라도 그래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. 이재명 지사의 특징은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너무 그 친중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, 이런 염려가 있긴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그 대선이 끝나봐야 알죠. 그래서 한국의 외교 노선을 어떻게 할 건가, 그거는 그 이후에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한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지 않겠어요? 또 그런데 중국도 실질적인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 그 자본 흐름을 볼 때 더 영향력이 크죠. 그래서 한국은 그 중간에서 고심을 항상 해야 되는데,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권을 생각한다, 그래도 다행히 2년은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미 대선을 일단 치르고 봐야 되는데, 제가 이제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사실은 작년도니까 2019년도에 이미 중국 정부는 알고 있었다, 이런 말을 한 홍콩 여자 과학자가 있다는 겁니다. 공산당은 사랑간 전염을 작년부터 알았다,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. 옌 박사가 지금은 미국으로 가서 이제 이런 거를 폭로를 했는데요. 왜냐하면 이 옌 박사는 홍콩에 있던 과학자입니다. 근데 자기가 이제 연구한 거를 1월 16일 날 그 결과를 책임자한테 보고를 했는데, 그 책임자가 한다는 말이 침묵하고 신중하라,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근데 이제 그만큼 이 바이러스를 중국 정부가 알면서도 발표를 안 했다는 거죠. 그것을 WHO도 얘기를 성명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옌 박사가 지금은 미국에 가 있죠.
근데 이런 WHO와 중국 간의 그런 모종의 그 밀착 관계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관계를 옌 박사는 뭐라 그랬냐면요. WHO 부속 실험실 공동 주임인 말릭 페이리스 교수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. 그렇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릭이라는 사람이 글쎄요. 생긴 것을 봐서는 무슨 인도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. 파키스탄 정도 되는 사람일까요? 근데 어쨌든 옌 박사의 말에 따르면 WHO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 공산당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옌 박사가 이제 연차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갔나 본데 홍콩대 사이트에는 이 옌 박사의 프로필을 아예 없애버리고 또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옌 박사가 누군지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. 그러면서 계속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는 전염병 발생일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왔다 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의 문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진실이 무언가 그것을 클리어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은 죄송합니다. 자기가 이런 게 있어요. 이념으로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. 공산당, 공산주의, 사회주의 뭐 이런 거. 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겠죠. 사실은 우리가 그 속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선 과정은 상관없다.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. 현재 뭐 한국에서 계속 그 전자식으로 선거를 치러서 부정선거를 그냥 덮고 그냥 계속 가겠다라는 추세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을 덮고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쌓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, 비리의 그런 어떤 정치 집단으로 생각하기 쉬워진다는 거죠. 근데 다행히 그 이재명 지사는 그 굉장히 맑은 물 같은 사람이라서 이런 부정 그런 거에 그 신선한 그런 맑은 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난번에 스피커 스튜디오의 수님이 말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서 제가 강조를 하자면 그 페마 캠프라는 것이 기획되었다고 그러는데요. 이거는 계엄령을 하에서 할 수 있는 그 미국 정부가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 그 의회의 승인을 거친 법안인데 오바마 때 이 페마에 권한을 주었는데 이거는 계엄령 발생 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캠프예요. 근데 이것은 헌법을 무효화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요. 거기서 소속에서 일하던 연구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컴퓨터에 사람들의 혈액 정보를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. 그것을 위해서 혈액을 채취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예방접종은 48종류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그러네요. 그리고 그 하이드로젤이라는 것이 DARPA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람 몸에 칩을 삽입하는데 사용될 것이다. 그리고 이것은 인간과 컴퓨터를 결합시킬 것이다. 그랬어요. 근데 사실은 영화 그런데 뭐 만화 또는 그 광고에조차도 그
반은 인간이고 반은 컴퓨터 같은 그런 괴상한 물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렇게 아무튼 움직이는 그런 것이 그 요새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그걸 주목하고 있는데, 이 페마 캠프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가 죽었을 때,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, 뭐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계엄령 하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다는 거죠. 이 페마라는 건 그동안에 굉장히 미국에서도 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고, 그런데 이 페마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. 그것의 최대 가문이 록펠러 가문과 그 재단이라고 그러는데, 록펠러 재단이 갖고 있는 게 하버드 대학입니다. 그리고 굉장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버드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. 결국은 세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 준비를 철저하게 그동안 해야지 않았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세상은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상당히 그 끔찍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알려드립니다. 자, 여기까지만요. 안녕히 계세요.